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울림을 전하는 이야기의 안내자입니다. 혹시 치료와 치유, 이 두 단어의 차이를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는 종종 이 두 단어를 비슷하게 사용하지만 그 안에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숨어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며 우리의 증상을 치료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가령 깊은 우울감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약을 처방하여 그 고통스러운 증상을 잠재울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치료입니다. 하지만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온전히 치유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약을 통해 잠시 고통을 잊을 수는 있지만 평생 그 약에 의존해야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복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매일 아침 약을 삼키는 치료의 단계를 넘어 더 이상 약이 필요 없는 온전한 치유의 상태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언어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마음의 상처, 즉 트라우마의 본질은 바로 나 자신과의 단절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경험 앞에서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감정과 몸의 감각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킵니다. 마치 내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내 몸이 아닌 것처럼 여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때로는 생존을 위해 나 자신을 돌볼 여유조차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반면 치유라는 단어는 본래 온전함을 의미하는 고대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즉, 치유란 트라우마로 인해 끊어졌던 나 자신과의 연결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흩어졌던 나의 조각들을 다시 모아 온전한 하나가 되는 여정인 셈이죠. 제가 완화 의료병동에서 시한부 환자들을 돌볼 때 놀라운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제 목숨을 앗아갈 이 병이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물론 누구에게도 이런 경험을 권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삶에서 진정한 온전함을 되찾는 것이 때로는 육체적 생존 그 자체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분들은 죽음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비로소 자신과 화해하고 잃어버렸던 자신과의 연결을 되찾는 소중한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질병과 마주하며 얻게 된 그 온전함의 가치를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잃어버린 나 자신과 다시 연결될 수 있을까요? 그 길은 다양하지만 핵심은 트라우마가 우리에게 강요했던 단절의 방향을 거꾸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질병을 외부에서 침입한 무의미한 불행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고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아픔을 연결하기 시작하면 그 질병이 더 이상 무의미하게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 내 병이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라고 말하는 환자들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자신의 삶과 다시 연결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경험을 통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 삶에서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느끼며 나의 본 모습을 표현하며 살았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때 어떤 기분을 느꼈나요? 반대로 나의 진정한 모습과는 상관없이 무의미한 일들을 하고 있을 때는 어땠나요? 의미 있는 삶이란 나의 작은 자아를 넘어서는 무언가와 연결될 때 느껴지는 감각입니다. 예술가가 작품을 창조할 때 그들은 단지 자신만을 위해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주의 어떤 거대한 흐름이 자신을 통해 표현되도록 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내 기대와 욕망의 연장선으로 여기는 부모가 있습니다. 반면 자녀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며 그 아이가 자신만의 의미를 찾아가도록 호기심을 갖고 지켜봐주는 부모가 있습니다. 후자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의미와 연결이 싹트는 것입니다. 물론 이 치유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내면의 어둠 속을 더듬거리며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은 지금껏 내가 만들어온 삶의 기반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늘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며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에 기반을 둔 관계였다면 내가 갑자기 나 자신을 주장하기 시작할 때 그 관계는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인정받는 것과 진실한 나로 사는 것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들리는 것처럼 마냥 어렵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연습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아니오라고 말하는 용기입니다. 일주일 동안 스스로를 관찰하며 질문해 보세요. 첫째, 이번 주에 아니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피곤한데도 친구의 커피 약속을 거절하지 못했나요? 이미 벅찬데도 팀에 기여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떠맡았나요? 둘째, 그렇게 말하지 못했을 때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남았나요? 몸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셋째,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가로막았던 내 안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야. 아니오라고 하면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 거야. 나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와 같은 목소리가 들렸나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수십 년간 스스로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이 간단한 연습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변했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말하지 못한 그 아니오 속에는 당신의 진정한 자아의 목소리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개개인이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면 우리가 사는 이 병든 사회도 함께 치유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변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즉 권력을 좇는 일부 리더들은 오히려 이러한 내면 성찰을 할 가능성이 가장 낮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권력욕과 통제욕은 종종 해결되지 않은 깊은 내면의 상처에서 비롯되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 사회의 독성은 단지 개인의 진실성 부족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앞의 이윤을 위해 환경이 파괴된다는 명백한 진실을 외면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대 시스템 속에도 존재합니다. 이윤이라는 허상을 위해 우리 모두의 터전인 지구를 파괴하는 것보다 더 비진실한 행동이 있을까요? 따라서 진정한 변화는 개인의 내적 변화와 함께 우리 사회의 비뚤어진 구조에 맞서는 용기 있는 행동이 동반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정치, 사회, 의료, 교육, 법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더 깊은 자각과 인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앞에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망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과 사회 모두가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굳게 믿습니다. 그 힘은 우리 모두의 내면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그리고 이야기가 필요할지 모르는 소중한 사람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더 많은 이들에게 의미 있는 변화의 씨앗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치유와 온전함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